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 이종석 재판관 지명, 헌재 구도 재편되나. 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죠. 그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극찬을 하고 있어요. 자,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분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9명으로 구성이 되죠. 재판관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이제 3명씩 지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지명 차례죠. 그래서 이제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면 진보 우위였던 헌재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런데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이 될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만큼만 소장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만약에 이분이 소장이 된다면 내년 10월까지만 하는 거죠. 자, 이게 뭐 청문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 부담을 좀 줄이겠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했죠. 그런 뭐 포석이 좀 깔린 거 아니냐. 그리고 헌재 소장 지명권을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한 번 더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풀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목리를 부린다 어쩐다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대법원장이 일단 공석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면은 좀 포용력을 보여주세요. 이제는 국민 화합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꼭 굳이 본인의 동창을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답게 자꾸 야당과 척을 지려고 하지 말고 대립구도를 형성하지 말고 좀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나라 전체를 자꾸 보수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진보 성향을 띈 인물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중도 성향을 띈 인물로 이 본인과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수긍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야당에게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속이 좁아서 어떻게 나라를 이끕니까? 공수처장도 또 그쪽 성향이 짙은 사람으로 물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명된 분,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시킨 판사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남은 임기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이분을 헌법재판소 소장을 시킵니까? 이분 임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라의 요직을 본인들한테 충성한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듯이 선물 주듯이 하니까 제대로 된 탕평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야스쿠니에 몰려간 의원들. 성의 있는 호응은 어디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죠. 야스쿠니 신사. 일본 국회의원들 96명이 모여서 참배를 했습니다. 초당파라고 그러니까 여당 야당 상관없이 다 몰려간 거죠. 기시다 총리는 뭐 직접적으로 참배를 하진 않았는데 공물을 바쳤고 내각에서도 3명이나 직접 참배에 나섰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어쩌다 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매년 갑니다. A급 전범들이 있는 곳을 매년 가는 거예요. 어제는 외교부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유감을 표하긴 했어요. 근데 항상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은 힘의 우위,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무력을 가져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물론 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쳐요. 우리 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일본에게는 왜 이렇게 유독 저자세입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아니면 굴욕입니까? 우리가 더 얼마나 양보를 해야 됩니까? 강제 동원도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일본 기업들은 지금 제대로 참여도 안 하고 있죠. 오염수도 방류시키는 것도 지금 저지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다고 우리 정부가 돈 써서 옹호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능력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몇백억 기서가면서 외국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민주당 위장 전입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대검 고발을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위장전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한 건데 위장전입,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장을 보면 처가와 골프장 운영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검사의 직위를 이용을 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 차장 검사가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처남 아파트에 위장 전입을 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가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에 선후배 검사가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고 처가 가사 도우미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준 정황이 있다. 그런데 차장 검사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긴 했는데 주소를 옮겨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세금을 못 낸 건데 다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골프장 예약 부탁을 전달해 준 건 있지만 같이 친 것도 아니고 비용을 안 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가사 도우미 범죄 이력을 조회한 적도 없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고발장이 접수가 된 건데 과연 검찰의 비리 의혹을 같은 검찰에서 제19감싸기 안 하고 더욱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할지 그 부분은 이제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제기된 이 의혹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언급할 건 아닌데 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도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범죄자 취급을 하고 대통령이 1년 넘게 야당 대표를 만남을 거부하고 온갖 언론에 다 내보내서 망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그런데 그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위장전입,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의혹들이 있다? 저는 정치인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자기네들이 제기한 의혹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몇 년간 사람을 괴롭히면서 정작 나를 수사하던 검사가 의혹투성이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보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 무조건 옳다. 여당은 주도적 목소리를 내고 당정 소통을 강화하겠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여권이 이제 수습을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 새기고 받든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이 만찬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책적인 제언들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됐는지 나와 내각이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구나 라고 일말의 희망을 품으셨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류의 메시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연대 국민통합을 언급을 했는데 연대하고 국민통합을 하려면 일단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본인과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연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임명하지 말고 정말 능력 있고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다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야 국민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얼른 만나세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십시오. 제1야당 대표를 패싱하고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국민 대통합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장관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지금껏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관계자들 지금이라도 다 제대로 처벌하고 전부 다 파면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늘 옳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행동에는 본인의 말처럼 그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